자,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예.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청주공항이 그동안에 뭐 애물단지다, 적자공항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었는데 네. 국내 이제 주요 공항으로 이제 그 도약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 또 김포, 제주,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빅5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예측치가 그 400만이 한 2044년 정도로 예측을 했었어요. 44년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공항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지방공항에 상당히 그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청주 공항을 비롯해서 많은 공항에서 그 지역의 공항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들이 이제 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인프라 확충의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동안에 이제 활주를 비롯해서 뭐 주기장, 계류장, 또 뭐 여객, 화물,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 이런 어떤 확충의 그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거의 그냥 뭐 귀 닫고 이렇게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충청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엊그제 뭐 충남하고 대전이 또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었겠지만 제가 그 전 직장 충북연구원에서 31년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해본 과제가 충청 메가시티 발전 계획. 그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법정 계획, 국가 계획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또 뭐 27년도에 대학 학예 경기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공항이 그냥 공항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어떤 그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이제는 공항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동안에 그 우리 충북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원장님께서도 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오셨는데 뭐 소감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93년도 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97년도에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항해서 그 이 청주시정연구원을 옮기기까지 한 30년 동안 제가 이제 공항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국제 세미나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좌절도 있었고 뭐 암만 이제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뭐 들어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뿌듯함과 이제 보람,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공항을 그 활성화시키겠다고 노력했던 많은 분들이 또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도전의 연속이었었는데 이러한 늘어나는 이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인프라를 우리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400만은 사실 우리가 뭐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지만 청주공항이 갖고 있는 아주 잠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700만에서 800만을 넘으면 아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역 발전에 뭐 좀 기여했다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그 뭐 지역에서 그 영화 촬영 장소에 뭐 그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청주공항이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영화 촬영을 하냐고 하면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엔 참 씁쓸하게 이렇게 바라봤을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항 활주로에다가 고추나 말리자 뭐 이런 얘기도 뭐 자괴감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텅 빈 그 대합실을 어떻게 채울 거냐 뭐 그래서 무료 뭐 음악 콘서트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청주공항에 가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뭐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참 옛날 천지개벽을 했죠. 맞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씁쓸합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이용객 수가 한마디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300만 명 넘어선 게 2019년. 그러니까 이제 불과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서 이제 4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이제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청주공항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지정학적인 그 접근성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의 운영 현황만 보더라도 시외버스가 서울, 충남 등에서 한 그 5개 방면에서 7개 노선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주공항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오송, 세종 등 2개 방면에서 3개 노선 정도가 되는데 올 연말 정도 되면 안성이나 경기 남부권에서도 이제 그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저것으로 그 접근성이 이제 뛰어난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동안에 그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라고 했죠. LCC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어떤 지리적인 장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마케팅, 그래서 LCC들이 청주공항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LCC들이 거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에어로케이는 모기지 그 항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청주국제공항의 배후 기지, 배후 인구를 한 1,400만 정도로 봅니다. 예, 1,400만. 예, 한 1,400만 명 정도를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강 이남부터 뭐 청주를 비롯해서 한 반경 한 100km 정도는 그 여기에 포함되는데 시군수로는 46개나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자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져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어야지 뭘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인데요. 사실 뭐 옛날에 호남 분기역 오송 유치도 그렇고 또 중부 내륙 화물기지 유치할 때도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그냥 수요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근 뭐 30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공급을 하니까 수요가 창출되더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또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국제선 이용객이죠. 개항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100만 명을 또 넘어섰어요. 이제 전체 이용객의 30%를 이제 국제선 이용객이 이제 돌파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면서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청주국제공항의 이상이 그만큼 이제 강화됐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뭐 100만 명이라는 게 누적입니다만은 그 월별로 따지면 뭐 한 그 2만 5천 정도씩 뭐 늘어난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국제선 네트워크가 이제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제 청주공항을 통해서 내국인들이 관광을 하러 가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인데 그런 어떤 그 대상 국가에서 청주공항을 통하면 대한민국을 쉽게 입국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홍보 효과도 저는 이제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선 네트워크의 이제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히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내국인들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LCC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가지고 다양한 노선들을 그 띄우고 거기에 이제 국내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청주공항에서 이제 동남아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로 가는 길목에 웰컴 투 청주 대형 간판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좀 뿌듯했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주공항 이제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일단 시설 면에서요. 이제 시급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당장 시급한 문제,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이제 대책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지금 김해 공항 정도 수준보다도
주차장 수가 더 많이 공급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주국제공항에 제일 시급한 거는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공급은 확대 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통 팔달, 사통 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뭐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급을 초과한 그 유입량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주차 대행 서비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민간에서 좀 활발하게 하면 전 충분히 이제 사업성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공항을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공항공사에서 그 발렛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주차 타워에 있는 건물의 일정 공간을 그 할애해가지고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돈 벌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민간에서 청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뭐 잠재적인 그 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 공간을 좀 민하고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전략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동시간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비행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그 여기에 이제 그 수속을 받을 수 있는 그 항공사별 그 나름대로의 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공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조업 공간 뭐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청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은 국내선 여객 터미널과 국제선 여객 터미널 또 화물 여객 터미널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을 항공 정비를 한다든가 또 뭐 기내 청소 및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주기장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선이 이제 100만 누적으로 100만이 됐습니다. 국제선이. 예. 그리고 이제 전체가 이제 총량이 400. 그래서 올 말까지 한 480만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당장에 이제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승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충북도에서 민간 활주로 그 건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병행해서 기존 2,744m의 활주로를 한 3,200m로 늘리자. 이런 이제 활주로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활주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에타가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7차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톱으로 그 기존의 활주로를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공군하고 협력을 해서 슬롯을 많이 좀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활주로를 제3의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이제 청주공항이 이 공군 전투비행단에 이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 민간 전용 활주로가 없다면 앞으로도 불가하다면 청주공항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될 텐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주공항의 현재의 그 민군 겸용 활주로를 가지고는 슬롯을 아무리 지금 한 7, 8회 정도를 할애받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한 30회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주국제공항의 이용 승객이 한 700에서 800만 정도 되면 용량을 이제 초과해 버리는 거죠. 그때는 슬롯을 너무 많이 배정받을 수도 없고요. 더 늘릴 수도 없는 뭐 이런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활주로를 그게 민간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새로 만들던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활주로가 꼭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 전용 활주로를 놓을 때 예전에 이제 뭐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뭐 공간이 없다, 뭐 철길 때문에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충분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설치할 곳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충북도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네. 그 12월 23일 날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인데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MBC에서도 같이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요. 네. 그 청주대학교 이제 박원태 교수 팀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제3의 활주로를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화답만 해주면 네. 뭐 머지않은 장래에 활주로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와중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민간 활주로 사전 검토 용역비라는 게 있더군요. 이게 이제 예, 예. 국비로 진행하는 건데 예, 예.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예, 예, 예. 자, 첫 관문은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용역비 한 5억 정도 이제 세운 것 같은데요. 네. 전 제일 큰 의미는 네. 국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냥 뭐 우리의 요구 뭐 메아리 같이만 다시 들려오는 뭐 그런 식으로만 치부가 됐었는데 네. 정부에서 여하튼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청주 또 충북도의 목소리에 대한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이번에 이제 그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 활주로 그 조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의 그 당위성, 그 신뢰성 이런 부분만 충분히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내용들이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용역 결과에 다 반영이 되면 뭐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성과를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이제 7차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들어간다 해도 예, 예. 뭐 10년 이상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에서 이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법은 이제 결국은 그 예타를 면제를 받을 거냐. 핵심은 예타 예, 면제다. 그겁니다. 그 예타를 면제를 받더라도 네. 시간은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네네네. 이제 예산이 서해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건설 기간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봐도 연구 용역팀에서도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특별법으로 가면 그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저는 이 특별법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에서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 시방서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국가에서 적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활용, 그 투입 근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중부내륙권 특별법인가 얼마 네. 전에 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해오고 나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소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개정을 하려고 개정하려고 벌써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뭐 최근에 이제 가덕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대구공항 이전 뭐 이런 특별법들이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돼 갖고 한참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이제 법을 좀 꼼꼼히 좀 챙겨봐서 우리는 이제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그 안에 좀 다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 10년 걸린다 해도 예. 만약에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가 생긴다고 하면 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재 2,714m인데 3,200m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11년도인가 아틀란타까지 가는 이제 화물기가 전부 747이 떴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풀로 채우면 한 82% 정도를 채우고 갈 수밖에 없답니다. 네. 그 이제 이착륙의 안전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중량을 떨어뜨리기 중량을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하기 때문에 100%를 못 채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운영사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여기 그렇죠. 이제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형기들이 그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은 인천공항이 대처공항이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서 해양을 해갖고 뭐 일본이나 뭐 도쿄로 간다 이런 뉴스도 이제 들리는데 네네. 그럴 때 이제 청주공항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삭시 역할을 많이 해서 청주공항에 이렇게 국제선도 많이 이제 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국제선 취향지를 보면 네. 거의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거든요. 예, 근거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7시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미주로 가려면 7시간 이상 그 이제 연료를 탑재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제 대형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주로가 연장이 된다는 것은 그런 그 취향지의 어떤 다변화 또 화물 공항으로서의 어떤 발전 잠재력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이제 민간 활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군하고 이제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간 전용 활주로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국제선 슬롯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근데 점점 사실 상황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전략기들이 40대인가 뭐 30대가 들어와 있는데 또 20대를 더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에서 오물 풍선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인천하고 김포공항이 최근 뭐 한 4개월 동안에 한 20여 차례 그 비행기들이 그 이착륙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런 좀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전략기들이 계속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 시간이 우리 민항사들이 요구하는 시간하고 겹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려줄래도 늘려줄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좀 그 공군에서 그 민항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좀 피해서 좀 훈련을 좀 해보려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되면 그래도 조금의 더 슬롯을 배정을 받아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 노력해야 되는 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항공 화물 운항 이 부분이 이제 청주공항의 어떤 쓸모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 뭐 인천공항이 여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물도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거기다 계속 그 화물 터미널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객이 모이는 곳에 이제 화물도 이제 같이 모인다는 어떤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공항으로서 우리가 또 그 방향을 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요. 여객이 암만 지방공항이 여객이 많이 뜨더라도 인천만큼 뭐 몇 분 간격으로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유 슬롯을 배정을 받았을 때 이제 화물이 뜰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충청권의 화물이 한 20만 톤 정도가 인천을 통해서 좀 나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청주공항에서 유치하려는 노력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권에 그 대전, 뭐 세종, 천안, 뭐 청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출입 그 화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모여서 인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그 화물기들이 뭐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수출입 알선 화물의 거점 기지로 청주공항에 뭐 화물 민간이든 또 아니면 국가에서 공항공사든 그런 허브 거점 역할의 기지를 좀 만들어 놓으면 당장은 뭐 인천을 통해서 나가더라도 이런 물량이 어느 정도 차면 청주공항을 통해서 전세기나 뭐 이렇게 특별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동안에 이제 활주로 연장을 계속 그 요구를 했었다가 지금 아예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로 지금 약간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은데 그 활주로 연장 부분은 그럼 아예 좀 접어 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민간 전용 활주로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뭐 수요도 없어서 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없어서 검토를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 새로운 민간 제3의 활주로를 결정을 해서 건설해 갖고 비행기를 뚫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과 우리가 이제 현재 2,744m 그래서 이제 그 뭐 하나의 천하고 이 철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충북선이 이제 고속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형 이게 이제 전철화는 그 철도의 구동 방식을 다 전철로 전기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2단계가 이제 고속화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TX나 그 KTX 경부 부산을 가는 경부선, 그래 호남선 그 이외에 뭐 요새 뭐 이음이냐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기존 선도 다 그 선형 개량을 통해서 고속선으로 바꾸면서 KTX 열차들이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북선의 선형 개량이 필요한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네. 충북선 고속화를 하면서 청주공항과 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선 조정을 통해서 선로 조정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투톱으로 가야 된다. 투톱으로. 단기적으로는 이걸 가고 계속 장기적으로는 10년씩 걸리는 이 3회 활주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청주공항의 선로의 어떤 변경이나 이게 왜 필요하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동탄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네. 청주공항에 들어오죠. 네네. 그리고 이제 청천광역철도가 지금 뭐 민간에서 제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네네. 그게 만약 결정이 되면 또 이제 공항에 붙죠. 또 충북선 고속화의 이제 시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서산에서 서천에서 울진까지 가는 동서횡단 철도가 또 네네. 그 공항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연결철도 천안에서 지금 강내루에서 네네. 연결. 그러면 공항역에 한 4개에서 5개의 철도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같은 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호남선 분기역할 때도 뭐 4홈 10선이다, 4홈 12호선이다 이런 요구했듯이 모든 철도가 다 홈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600m를 200m로 공항역을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유 용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다 지하로 넣든지 지상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당히 진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공항역에 들어오는 공항역 그리고 공항역에 들어오는 철도의 기반까지도 고려해서 충북선 철도의 노선 조정, 선로 네네. 조정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선들인데 이제 전혀 여기서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전혀 안 했죠. 지금 그 중에서 결정된 거는 지금 네. 충북선 가는 거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오는 전철, 그리고 이제 동탄. 네. 동탄은 아직 이제 가시화가 안 됐으니까요. 네네. 가시화된 건 이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산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3의 민간 활주로에 대한 요구와 같이 네.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지만 그렇죠. 공항역이 내국인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관문이 아니라 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고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국토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예. 그렇게 가야 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예.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전혀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진짜 울어 제키는데도 뭐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승객 좀 이렇게 이제 수치로 보여주니까 이제 조금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활주로 연장 그리고 제3의 활주로 요것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전 직장에 있을 때도 계속 유효부지를 좀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 그걸 하자고 이제 도에도 많이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충북이나 청주에서 자체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갖고 자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드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청주공항이 뭐 지금 400만도 뭐 충분히 잘한 일이긴 합니다만 예, 앞으로 700만, 800만, 1000만 예, 시대를 예, 예. 앞두고 좀 길게 내다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분한 여유 공간도 확보를 해놔야 되고 예, 예. 전국에서 지금 철길이 모여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금을 걸어놓지 않으면 예, 예. 나중에 가서 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홈이 5개 정도다. 그러면 지금 오송역보다도 폭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청주공항에 그런 정도의 여유 부지가 있냐?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영역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이제 활주로에 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적정성, 위치, 또 거기가 이제 기존에 이제 군민 겸용 활주로의 이착륙과 또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이제 경기도도 이제 최근에 경기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이제 아예 후보지를 세 곳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화성, 평택, 이천. 예.
뭐 예전부터 이제 경기 남부권에도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들은 뭐 줄곧 해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하면 청주공항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시죠. 어떻게 현실화되면 보시는지. 당연히 타격이 있죠. 우리가 한 1,400만을 그 이용권역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부분이 이제 그 경기 남부권 네. 그 수요를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은 저는 뭐 당연히 만약에 그 현실화되면 청주공항에 제일 영향을 미칠 건 뭐 자명한 일이고요. 네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지금 이제 인천이나 또 김포공항이 잠재적인 또 한계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한하고의 이제 그 근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보적인 문제. 예, 안보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요번에 이제 오물풍선 이것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에 20여 차례 그 비행기가 이착륙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사실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또 남부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 또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글로벌 국가로 지향을 하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금 그 세계의 도시들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부울경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지금 충청 메가시티가 제일 지금 앞장서 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권역 단위의 메가시티 규모에서 어떤 성장력을 또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지만 국가의 어떤 경제가 성장한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데 네. 이런 부분에 아주 유예되는 그런 어떤 이제 발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뭐 세종시가 이제 그런 어떤 국가균형 발전의 어떤 그 산물로 이제 태생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방분권이나 또 재정분권을 해갖고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 자기들이 모든 걸 독식하겠다는 독식 논리밖에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국가에서 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경기도 차원의 발제일 예, 뿐이다. 예, 경기도 차원의 발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끊임없이 네.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예. 광역 철도를 놓고는 경기도와 충북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제 공항에 그런 있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뭐냐면 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의 광역화 뭐 이런 그 발상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광역화. 예, 예. 그 네. 철도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경부선을 타고 해서 오송으로 해서 충북선을 해서 하나는 중부 내륙선 감곡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네. 충주에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아주 최대의 광역 교통 철도망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서 쉽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지선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네. 자기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뭐 인천이나 김포를 통해서 뭐 물동량을 해외로 수송을 할 수 있는 전략도 있겠지만 거기는 또 나름대로의 그 포화 상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어려우니까 청주공항을 통해서 또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항을 갖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저는 메가시티 간에도 경쟁도 필요하지만 네. 연계만 잘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국가적으로도 좀 잘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종합적으로요. 이제 예, 예. 청주공항 하면 되게 이제 중부권의 거점공항, 예, 예. 세종시의 관문공항, 혹은 뭐 수도권의 대체공항, 네. 뭐 이런 위상으로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지 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 공항이 이제 국제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글로벌 시대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공항을 통해서 국제화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 현재 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불균형이 격차가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 청주공항 예. 그럼 뭐 지방공항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외국에서 청주공항을 통해서 국내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오는 그런 이제 그 문이 돼야 되는 거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청주공항이 그냥 문내 게이트웨이 역할만 할 거냐? 아니다. 네네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복합도시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항공 전시 체험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제가 그 전 직장에서 경자청에서 받아갖고 저 청주국제공항 그 공항 복합도시 그 기본 계획도 제가 이제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항을 매개로 한 고부가 가치 전략들 뭐 이런 부분도 좀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뭐 중부권의 거점공항이다, 수도권의 그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다, 또 세종시의 관문공항이다. 지금 이것만 갖고는 사실 캐파가 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좀 등치를 키우는 노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시외버스, 시내버스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주차장이 부족하냐? 결국은 아직은 불편하니까 다 승용차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촘촘한 그 대중교통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망이나 철도망들이 좀 촘촘히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항 복합도시 기본계획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에어로폴리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도 제가 그 경자구역을 제가 그때 이제 산자부에 제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해갖고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거기는 이제 MRO 지구 해갖고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거, 상업, 비즈니스, 쇼핑, 또 항공 체험, 교육 뭐 이런 것이 아주 총망라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는 거죠. 복합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거군요. 신도시입니다. 인천에도 하늘도시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장도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내 여행객들이 공항을 해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통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역할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뭐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청주공항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청주시정연구원장에 취임하신 지 1년째 막 넘으셨죠. 그렇습니다. 신생 조직이 이끌어오시느냐고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이제 그 비수도권에서는 창원 다음으로 청주가 제일 두 번째로 이제 큰 도시지 않습니까? 뭐 창원도 지금 이제 걱정이 지금 103만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요번 몇 달 한 3, 4개월 동안에 한 6천 명 정도가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100만 1,000명, 100,000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겠네요, 특례시가 100만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야지 특례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100만 특례시의 조건을 100만에서 뭐 90만이나 줄이려는 그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주가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2위 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걸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도 좀 약간 이제 부족한 2%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특례시에 대한 뭐 고민도 있었고 그걸 또 견인하기 위해서는 또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100만 이상의 도시들만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50만 이상의 도시들도 그 연구원이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연구원 4개 하고요. 50만 이상이 저희까지 5개. 그리고 내년 초에 시흥하고 안산해갖고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이 지금 특례시 빼고는 18개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18개의 기초연구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연구 수요, 연구의 경쟁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도에서 저도 한 30년 있어봤지만 도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뭐 비전을 제시하는 뭐 이런 쪽에 머물렀다면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밥상만 차려놓는 게 아니라 밥을 반찬해가고 또 먹여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 기초연구원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그런 우리가 좀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이제 시에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그 특례시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해갖고 저희가 그때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가 9개가 지금 같이 이 협의회를 구성해갖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막내였죠.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 네. 이게 이제 50만과 100만이 합쳐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공동 연구하는데 대도시의 권한이양 네.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에서 네. 제일 막내로 들어갔지만 저희가 그 연구 책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네. 12월 23일 날 그것도 같은 날인데 국회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 책임이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특례시가 되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이제 도에서도 좀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뭐 다 청주에서 간다, 갖고 간다. 저는 그거보다도 네. 제가 이제 도로교통 쪽을 이제 오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통 측면에서 청주는 이제 도로 행정을 2호나 3호나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국도가 한 3개 정도 지나가고요. 국지도 있죠. 또 지방도. 이거 다 상급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서 체계적으로 도로 행정을 핀다고 하더라도 국도관리청이나 도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네. 뭔가 이게 잘 안 맞으면 분명히 여기서 이동류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나 이게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청주같이 이 정도의 그 규모의 도시, 여기에 또 국토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통량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예산이나 인력을 과감하게 시에 내려주고 일원화된 도로 행정을 피지 않으면 그건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연구의 기반을 만드는 노력들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좀 할까 싶습니다. 청주가 부모산하고 이제 우암산의 계곡부에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네. 저지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충북대 정 밑에도 침수조도 만들고 몇 곳에 했는데 이게 이제 초기 요새 뭐 100년, 200년 빈도에 홍수가 들이차면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침수지도 뭐 시에서도 지금 부서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시뮬레이션 지금 현재 주거벨트하고 앉혀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이런 연구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좀 심층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 시정연구원이 진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들 하시지만 나름대로 좀 우려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시도연구원하고는 좀 연구의 깊이나 폭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한 30년 정도 오로지 연구원에만 근무했던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을 뭐 누구보다 잘 그 이해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연구원 뭐 기대 또 응원해 주시면 충분히 전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3년입니다. 이제 1년 지냈고요. 2년 남았습니다. 예. 자, 그 임기 뭐 3년 하시고 또 뭐 연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때 가서 얘기지만 이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예. 뭐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하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지금 올해도 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네. 그 시의 주요 부서에서 진짜 아이디어의 빈곤 뭐 할 때 구세주 같은 역할 네. 언제든지 저희한테 노크를 하면 그 해답을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찾아가는 좀 그 선제적인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채용을 할 때 박사들 채용을 할 때 이거 사실 그 채용 규정에 위배되는 건데요. 저는 청주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채용이 되면 무조건 청주로 이사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 왜 네. 그러냐면 네. 밤에도 좀 여기서 한번 놀아도 보고 술도 먹어보고 그렇죠. 그래야지 아 청주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낮에 그냥 잠깐 출퇴근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 세종이나 인근에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연구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는 일들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시정연구원은 여기서 진짜 털을 잡고 여기서 살고 부딪히면서 그래야지 뭔가 네네. 진짜 시민 친화적인 연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찾아가는 선제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야지만 진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진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주안을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또 욕심도 있으신데 지금 제한된 인원과 연구 인력 지금 현재 이 정도 사이즈로 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93년도에 가서 충북연구원에 있을 때 한 15년 정도 때까지 10명을 못 넘겼습니다. 연구 인력을. 충북연구원. 예, 충북연구원이 15년 정도 지내고 나서 지금이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요. 네. 저희가 행안부 TO가 박사가 9명이었습니다. 근데 8명 채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년에 3명, 후년에 3명. 그러면 박사만 3년 안에 1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네.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하지만 그것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